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별의 생명이 끝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는 한때 밝게 빛났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지구 크기만한 작은 핵으로 축소되어 조용히 식어갑니다. 이 작은 천체들은 백색과 애성이라고 불리며 그들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설탕 크기의 물질이 자동차만큼 무거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느린 죽음을 경험하며 수조년 동안 서서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밤하늘의 희미한 점으로 시작하여 결국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들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급격한 폭발이나 극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 변환, 그리고 우주가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에서 우주의 조용한 구석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024년 3월 카나리아 제도의 로케데로스 무차초스 정상에서 탐사 망원경들이 맑고 건조한 공기 아래 오리온과 큰 개자리의 깊고 넓은 시야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프레임을 보관 자료와 비교하여 뜨겁고 매끄러운 연속체 위에 넓은 수소 또는 헬륨선을 보이는 스펙트럼을 가진 수천 개의 컴팩트하고 희미한 광원을 식별했습니다. 시차 데이터와 교차 매칭하여 분석가들은 반경이 지구보다 작지만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물체의 부분 집합을 확인했으며 그들의 중력은 표면선 확장과 거리 보정 광도에서 추론되었습니다. 이 천문대는 해발 2396m의 위치에 있어 대기의 대부분 위에 있습니다. 공기는 얇고 안정적이며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흐릿해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이 고도에서 수증기 함량은 해수면보다 훨씬 낮으며 이는 특히 적외선 관찰에 중요합니다. 망원경의 거울은 조용히 회전하며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하늘의 각 구역을 체계적으로 스캔했습니다. 각 노출은 디지털 탐지기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 민감도는 한 세기 전의 사진 플레이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디지털 탐지기는 현대 천문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진 플레이트가 빛의 약 1%만 기록할 수 있었던 반면 현대 CCD 탐지기는 90% 이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훨씬 더 희미한 물체를 감지하고 훨씬 더 짧은 노출 시간으로 동일한 신호대 잡음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빛의 점들은 백색 와해성으로 식별되었으며 이는 1세기에 걸친 은하수의 별 잔해 목록을 작성하려는 노력에 들어맞았습니다. 이 조사는 현재 탐사 이미지에서 시리우스 B와 반만엔의 별에 대한 최초 측정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대 우주 기반 시차와 냉각, 서열 지도로 확장됩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성장하는 인구 조사에 대한 또 하나의 조용한 추가를 의미했으며 은하의 가장 희미하고 가장 밀도가 높은 별들이 이제 공간과 시간에 걸쳐 증가하는 정밀도로 추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백색 과해성의 이야기는 실제로 1세기 이상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시리우스 관찰은 극도의 밀도를 나타내는 스펙트럼을 가진 희미한 동반성을 드러냈으며 나중에 최초의 백색 과해성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발견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시리우스가 보이지 않는 동반성에 의해 교란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시리우스의 위치를 신중하게 측정함으로써 그들은 중력이 그것을 천천히 앞뒤로 당기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근처에 거대한 물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지구에서 약 87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두 개의 별로 구성된 쌍성계입니다. 밝은 주성인 시리우스 A와 희미한 동반성인 시리우스 B입니다. 시리우스 A는 태양보다 약 2배 더 거대하고 25배 더 밝은 주계열성입니다. 시리우스 B는 백색과의 성이며 태양과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보다 약간 작습니다. 1862년 알반 클라크가 망원경 제작자였을 때 그는 새로 만든 렌즈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시리우스 옆에서 희미한 빛의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시리우스 B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특이성은 수십 년 후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915년 월터 애덤스가 그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 그는 그것이 매우 뜨거웠지만 매우 희미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매우 작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 질량은 이미 궤도 운동에서 알려져 있었고 태양과 비슷했습니다. 작은 크기와 큰 질량의 조합은 놀라운 밀도를 의미했습니다. 계산은 시리우스 B의 물질이 입방 센티미터당 약 1톤의 밀도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당시 그러한 밀도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으며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 결과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은 명확했고 결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후속 수십 년 동안 개선된 사진 플레이트와 시차 측정은 천문학자들이 추가 근처 사례를 식별할 수 있게 했으며 각각은 높은 표면 중력과 광도 및 온도에서 추론된 비교적 작은 방형을 나타냈습니다. 반마넨의 별은 1917년에 발견된 또 다른 초기 사례였으며 그 고유 운동은 그것이 태양계에 가까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유 운동은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겉보기 운동입니다. 큰 고유 운동을 가진 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비교적 가깝습니다. 반마넨의 별은 지구에서 약 14광년 떨어져 있으며 백색과의 성의 초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희미하고 매우 차갑지만 여전히 태양 질량의 약 70%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물체들은 천천히 축적되어 별의 진화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새로운 종류의 별을 형성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론가들은 이러한 이상한 물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밀도가 높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붕괴하지 않도록 막았습니까? 답은 양자역학에서 나왔습니다. 1920년대에 랄프 파울러는 백색화의 성이 전자 퇴화 압력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발생하는 양자 역학적 효과입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두 개의 전자가 동일한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백색화의 성에서 전자들은 너무 밀접하게 압축되어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거의 모두 차지합니다. 그들을 더 압축하려면 일부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강제해야 하며 이는 압력을 생성합니다. 이 퇴화 압력은 온도와 무관합니다. 일반 별에서 압력은 가스의 열 운동에서 나옵니다. 별이 냉각되면 압력이 떨어지고 중력이 인수합니다. 그러나 백색화의 성에서 퇴화 압력은 온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백색화의 성은 빛을 방출하지 않고도 냉각될 수 있으며 여전히 퇴화 압력에 의해 지지됩니다. 이것이 백색화의 성이 수조 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 팔로마 천문대 하늘조사 및 나중에 슬론 디지털 하늘조사와 같은 대규모 하늘조사는
수백만 개의 별 스펙트럼을 문서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분석가들은 DA 및 DB 백색과외성의 특징적인 서명을 확인했으며 수소 또는 헬륨이 보이는 대기를 지배하는지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DA 백색과외성은 수소선을 보이는 반면 DB 백색과외성은 헬륨 선을 보입니다. 다른 희귀한 유형도 존재하며 탄소 또는 기타 원소의 흔적을 보입니다. 백색과외성의 분류 체계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DA 백색과외성은 가장 일반적이며 모든 백색과외성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수소가 지배하는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스펙트럼에서 강한 수소선으로 나타납니다. DB 백색과외성은 헬륨이 지배하는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백색과외성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다른 유형은 훨씬 더 희귀합니다. DC 백색과외성은 감지 가능한 선이 없고 DQ 백색과외성은 탄소선을 보이며 DG 백색과외성은 금속선을 보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한 레이블 이상입니다. 그들은 백색과외성의 대기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그들의 형성과 진화 역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2000년과 2020년 사이에 이러한 분광 샘플은 수만 개의 확인된 백색과외성으로 확장되었으며 각각은 온도 중력 다이어그램과 질량 분포에 배치되었습니다. 각 스펙트럼은 신중하게 분석되었고 합성 모델과 비교되어 온도, 표면 중력 및 구성을 추출했습니다. 분광 분석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찰된 스펙트럼을 다양한 온도, 표면 중력 및 구성에 대해 계산된 이론적 스펙트럼의 그리드와 비교합니다. 관찰과 가장 잘 일치하는 모델은 백색과외성의 특성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강력한 컴퓨터와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백색과외성 기본 특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가이아 임무의 발사로 정밀한 시차는 후보 목록을 지역 백색과외성 개체군의 3차원 지도로 변환했습니다. 백분율 수준의 정확도로 측정된 거리는 연구자들이 절대 등급을 계산하고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에서 잘 정의된 냉각 서열을 따라 백색과외성을 배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이아는 유럽 우주국이 운영하는 우주 관측소이며 2013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 임무는 은하수의 약 10억 개 별의 위치, 거리 및 운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이아는 2개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동시에 하늘의 두 영역을 관찰합니다. 각 망원경은 CCD 탐지기 배열의 빛을 집중시킵니다. 위성이 회전함에 따라 별들의 이미지가 탐지기를 가로질러 표류하여 각 별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반복 관찰을 통해 가이아는 각 별의 시차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의 측정은 놀랍도록 정밀합니다. 가까운 별의 경우 거리를 1% 미만의 불확실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밀도는 백색과외성 연구를 변환했습니다. 이전에는 천문학자들이 백색과외성이 얼마나 밝은지 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가이아로 그들은 이제 백색과외성의 진정한 밝기를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도와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 분석은 수천 광년 이내에 수십만 개의 가능성 있는 백색과외성을 식별했으며 냉각 트랙에서 덩어리, 간격 및 분기와 같은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백색과외성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을 반영합니다. 냉각 서열의 덩어리는
내부 결정화의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냉각을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간격은 특정 구성이나 질량을 가진 백색 과해성이 덜 일반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별의 광도를 그들의 온도에 대해 플롯합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주계열이라고 불리는 대각선 밴드를 따라 떨어집니다. 백색 과해성은 다이어그램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나타나며 뜨겁지만 희미합니다. 그들의 위치는 그들이 작고 밀도가 높다는 것을 즉시 알려줍니다. 2024년 봄 카나리아 제도의 관찰은 가이아 백색 과해성에 선택된 부분 집합에 대해 고빈도 측광 및 시간분의 분광을 추가했습니다. 이 결합된 데이터 세트는 일부 별에서 미묘한 맥동 탐지를 포함하여 정제된 온도, 표면 중력 및 가변성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맥동하는 백색 과해성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밝기 변화는 내부를 통해 전파되는 음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진동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백색 과해성의 내부 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별 진동학 또는 별 지진학은 별의 진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포함한 많은 별들이 맥동하며 그들의 표면이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맥동은 별의 내부를 통해 이동하는 음파에 의해 발생합니다. 맥동의 주파수와 패턴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의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지진파를 사용하여 지구의 내부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색 과해성의 경우 별 진동학은 특히 강력합니다. 백색 과해성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단일, 거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맥동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맥동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백색 과해성의 질량, 회전 속도, 결정화 정도 및 심지어 자기장 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들에게 점진적인 추가는 백색 과해성 인구 조사가 더 이상 호기심의 희소한 목록이 아니라 별 진화, 은하 구조 및 태양 같은 별의 장기 운명을 제안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풍부한 데이터 세트임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영국 및 기타 파트너 국가의 국립천문대는 라팔마에 망원경을 유지하고 운영하며 관찰 일정을 조정하고 깊은 광시야 이미징을 위한 안정적인 기기를 보장합니다. 라팔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하며 무역풍 역전층 위에 높이 솟아있어 예외적으로 안정적이고 맑은 하늘을 제공합니다. 이 섬은 여러 개의 주요 망원경을 호스팅하며 각각은 특정 유형의 관찰에 전념합니다. 일부는 탐사를 위해 설계되었고 다른 것들은 상세한 분광을 위해, 또 다른 것들은 시계열 측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사 프로그램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에 공급되는 원시 프레임을 생성하여 2024년 백색 과해성 캠페인의 관찰 백본을 형성합니다.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임무는 근처 백색 과해성을 더 먼 주계 열성 및 컴팩트 은하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시차와 고유 운동을 제공합니다. 여러 유럽 컴퓨팅 센터에 분산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컨소시엄은 지상 기반팀이 참조 그리드로 사용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카탈로그를 생성합니다. 가이아 데이터 처리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위성은 매일 약 100GB의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는 유럽 전역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여러 단계의 처리를 거쳐 원시 탐지기 판도값을 교정되고 검증된 천문 측정, 측광 및
분광 카탈로그로 변환합니다. 이 처리는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작업이 필요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그룹은 관찰된 선 프로필에서 온도와 표면 중력을 유도하는 스펙트럼 피팅 코드를 실행하여 백색 와해성의 분류 및 모델링에 기여합니다. 그들의 분석은 원자전이 확률 및 선 확장의 실험실 측정을 합성 스펙트럼에 통합하여 유도된 매개 변수가 물리적 모델에 고정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실험실 측정은 그 자체로 중요한 과학적 노력입니다. 원자 물리학자들은 가속기와 플라즈마 소스를 사용하여 백색 와해성 대기의 조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온도와 압력에서 원자와 이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천문학자들이 관찰된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작업은 종종 감사받지 못하지만 현대 천체의 분광학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천문 데이터 센터 및 임무별 저장소를 포함한 데이터 아카이브는 원시 및 처리된 관찰을 모두 보존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백색 와해성 카탈로그에 대한 장기 액세스를 제공하여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운 분석이 이전 데이터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그들은 새로 식별된 각 백색 와해성이 야간 관찰 로그뿐만 아니라 은하의 별 잔해의 내구성 있고 검색 가능한 기록에도 들어가도록 보장합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는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들은 관찰이 기록된 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보장하며 미래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중요한 발견이 원래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보관 데이터를 재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백색 와해성의 경우 수십 년 동안의 관찰은 그들의 냉각과 진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분석적 초점은 흩어진 비정상적인 별 컬렉션이 어떻게 컴팩트 잔해의 체계적인 인벤토리가 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개별 발견에서 크고 신중하게 교차 매칭된 카탈로그로의 꾸준한 이동을 추적하며 시차, 분광 및 탐사 완성도의 개선이 백색 와해성을 점진적으로 더 명확한 통계적 관점으로 가져온 방법을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차적으로 유지되며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추적하는 망원경, 희미한 별빛을 분산시키는 분광기, 점에 밀집한 다이어그램에 모델 서열을 오버레이하는 분석가를 따릅니다. 망원경 제어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컴퓨터 화면에 부드러운 빛만이 침묵을 깹니다. 망원경 운영자들은 관찰 목록을 통해 작업하며 각 대상이 적절하게 이미징되고 각 스펙트럼이 충분한 신호대 잡음 비율로 기록되도록 보장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발전은 가장 희미하고 가장 밀도가 높은 별조차도 위치하고 측정되며 은하수의 기본 구조를 드러내는 패턴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은 별 진화의 겉보기 조용한 종착점이 많고 질서 있으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각 백색 와해성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때 주계 열성이었던 별이 어떻게 핵 연료를 소진하고 작고 밀도 높은 잔해로 변환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인구 조사가 제자리에 있으면서 조사관들은 더 깊은 질문으로 전환했습니다. 평범한 별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러한 컴팩트 잔해로 진화하는가? 다음 에피소드는 안정적인 수소 연소에서 백색 와해성이 될 운명의 밀도 높은 핵 형성까지 태양 같은 별 내부의 내부 변환을 따릅니다.
2022년 11월 유럽 연구소에 부속된 조용한 계산 실험실에서 서버 행위, 장기 실행, 별 진화, 시뮬레이션의 출력을 기록했습니다. 실험실은 조용했고 서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냉각팬의 조용한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서 색상으로 구분된 다이어그램은 중앙 온도와 밀도가 수십억 년 동안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표면 온도와 광도는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을 가로질러 친숙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관찰된 성단 및 태양의 헬리오지진 측정에 대해 보정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약 0.8에서 8 태양 질량 사이의 별에서 내부 변화를 매핑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평범한 별에서 퇴화핵의 점진적인 축적을 문서화했는지 제시하며 결국 백색 과외성으로 노출될 핵입니다. 수치 진화 트랙을 개방 성단 관찰 및 상세한 태양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조사관들은 어떤 별들이 백색 과외성이 되는지, 그 잔해가 얼마나 거대한지, 전구체 단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습니다. 별 진화 시뮬레이션은 현대 천문학의 기초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별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및 복사 전달을 포함한 물리 법칙을 지배하는 방정식을 풉니다. 이러한 방정식은 수백만 개의 시간 단계에 걸쳐 수치적으로 통합되어 별의 전체 수명을 추적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은 백색 과외성이 이상 현상이 아니라 별 개체군의 많은 부분에서 천천히 전개되는 잘 특징화된 내부 과정에 예상되는 산물임을 이해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컴퓨팅의 발전은 천체 물리학자들이 붕괴하는 가스 구름에서 시작하여 컴팩트 잔해로 끝나는 전체 수명 동안 별 구조 방정식을 통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기본 수소 및 헬륨 연소만 포착했지만 이미 연료가 고갈되면 더 이상 융합을 지원할 수 없는 불활성 핵의 형성을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모델은 단순했지만 많은 주요 특징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주계열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고 핵에서 수소를 융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소가 고갈되면 별들은 거성 단계로 진화하여 크기가 팽창하고 표면이 냉각됩니다. 결국 그들은 외부층을 흘리고 뜨겁고 밀도 높은 핵을 남기며 이는 백색 과외성이 됩니다. 1990년대까지 별 진화 코드는 업데이트된 불투명도, 핵 반응 네트워크 및 대류 혼합 처방을 통합하여 다양한 질량의 별들이 광도와 온도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방 및 구상 성단의 색 등급 다이어그램과의 비교는 특히 별들이 주계열을 떠나 거성 가지를 오르는 지역에서 이론과 관찰 사이에 밀접한 정렬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단은 별 진화를 연구하기 위한 자연 실험실입니다. 성단의 모든 별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가스 구름에서 형성되었으므로 모두 같은 나이와 같은 초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요 차이점은 그들의 질량입니다. 성단의 색 등급 다이어그램을 플롯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다른 질량의 별들이 같은 나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으며 이를 이론적 예측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합은 태양 질량의 약 8배 미만인 별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퇴화 핵으로 끝남을 확인했습니다.
이 질량 한계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가벼운 별들은 백색과외성으로 끝나는 반면 더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남깁니다. 정확한 경계는 여전히 약간 불확실하며 별의 회전, 질량 손실 및 쌍성 진화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년대 초 헬리오 지진학, 태양의 진동 연구은 그 내부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태양 진동 모드의 관찰은 연구자들이 음속 프로필과 밀도 분포를 추론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이론적 태양 모델과 잘 일치했습니다. 헬리오 지진학은 별 진화 이론의 놀라운 확인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며 내부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을 제공합니다. 태양은 수백만 개의 다른 모드로 맥동하며 각각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러한 맥동은 작습니다. 표면은 단지 몇 미터 또는 킬로미터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밀한 측정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파수의 맥동을 분석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내부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거의 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치는 내부 세부 사항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때에도 유사한 물리학이 다른 별에 적용된다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까지 널리 사용되는 진화 코드는 핵 질량 성장, 껍질 연소, 에피소드 및 별 내부에서 전자 퇴화의 시작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수소 및 헬륨 연소가 점점 밀도가 높은 핵 주위의 껍질로 이동함에 따라 퇴화 압력이 융합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도 핵을 지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별의 진화는 일련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의 경우 그것은 수소 주계열 연소로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약 100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핵의 수소가 고갈되면 별은 팽창하고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 껍질에서 수소를 연소하면서 핵에서 헬륨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헬륨 연소는 약 1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헬륨이 고갈되면 태양 같은 별은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하기에 충분히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대신 핵은 수축하고 가열되지만 융합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퇴화되어 전자 퇴화 압력에 의해 지지됩니다. 별은 외부층을 흘리기 시작하여 뜨거운 핵을 노출시키며 이는 백색 과해성이 됩니다. 조사관들에게 모델링, 성단 데이터 및 헬리오 지진학의 이러한 수련은 일관된 내러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별들이 탐사가 이제 백색 과해성으로 감지하는 컴팩트 핵을 조용히 준비하는데 수십억 년을 보냅니다. 에미사와 같은 별 진화 코드 및 기타 오랜 프레임워크는 대학, 천문대 및 국립실험실을 연결하는 국제 협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러한 팀들은 최신 핵 반응 속도, 불투명도, 테이블 및 상태 방정식을 통합하여 커뮤니티가 검사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버전과 문서를 출시합니다. MESA는 Modules for Experiments in Stellar Astrophysics의 약자이며 별 진화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픈 소스입니다. 즉, 누구나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그 개발에 기여했으며 수천 개의 과학 논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MESA는 매우 유연하며 저질량 적색 외성에서 거대한 초거성까지 다양한 유형의 별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백색 와해성이
주계열 정우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백본을 제공합니다. 우주기관 및 태양 천문대는 태양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태양 진동을 모니터링하도록 장착된 임무는 헬리오 지진 관찰의 연속 스트림을 제공하며 지상 기반 네트워크는 궤도 간격 동안 커버리지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는 잘 연구된 한 지점에서 모델을 고정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별에 대한 더 자신감 있는 외삽을 허용합니다. 태양 관찰은 지구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수행됩니다. 지상 기반 네트워크는 태양의 표면 진동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구의 밤낮 주기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주 기반 임무는 대기에 의한 간섭 없이 태양을 관찰하여 더 정밀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함께 이러한 관찰은 태양의 내부 구조와 역학에 대한 전례 없는 그림을 제공합니다. 은하수와 인근 은하의 성단을 연구하는 관찰자들은 진화 트랙이 테스트되는 색등급 다이어그램을 제공합니다. 종종 4m 및 8m 망원경으로 수행되는 깊은 이미징 캠페인은 나이와 금속성에 따라 별들이 특징적인 지점에서 주계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열을 확립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내부 모델이 외부에 관찰 가능한 양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보장합니다. 성단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세기 이상 성단의 별을 연구해 왔으며 그들의 색과 밝기를 측정하고 다이어그램에 플롯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찰은 점점 더 정밀해졌으며 현대 CCD 감지기와 우주 기반 망원경은 전례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별 진화 이론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의 분석적 중심은 백색과해성 단계가 잘 검증된 물리학에 예측 가능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내레이션은 주계열성의 조용한 밝기를 핵에 측정된 성장과 연결하여 퇴화 압력이 깊은 내부에서 열 압력을 점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을 추적합니다. 이 전환은 표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지만 모델을 성단 다이어그램 및 태양 데이터에 신중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설명됩니다. 분위기는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유지되며 입력 물리학 및 계산 용량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전 결론을 뒤집는 대신 예측을 날카롭게 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연구원들은 조용히 작업하며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며 그들의 발견을 동료들과 공유합니다. 진행은 느리고 점진적이지만 꾸준합니다. 각 새로운 관찰, 각 개선된 모델은 우리의 이해에 추가됩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밝은 태양 같은 별에서 컴팩트 잔해로의 경로가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내부 지지의 느린 변화임을 보여주었으며 시뮬레이션에 기록되고 여러 관찰 확인에 의해 지원됩니다. 그것은 천체 물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니 종종 장기 데이터와 모델 사이의 조용한 정렬에 의해 차트되지 장관을 이루는 이미지에 의해 차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학은 종종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급진적인 돌파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입니다. 각 새로운 관찰, 각 새로운 모델, 각 새로운 실험은 우리의 이해에 작은 조각을 추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조각들은 축적되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형성합니다. 백색화해성의 경우 그 그림은
이제 매우 상세하고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별 내에서 퇴화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립한 후 조사는 그들이 결국 흘리는 외부층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적색 거성 바람, 행성상 성운 및 백색 와해성이 언제 어떻게 우주에 노출되는지 드러내는 관찰 증거를 조사합니다. 2019년 7월 아타카마 사막의 건조한 대기 아래에서 ALMA 천문대의 밀리미터파 안테나는 희미한 가스 및 먼지 껍질에 둘러싸인 적색 거성을 추적했습니다. 사막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안테나는 해발 5,000m 이상의 고원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고도에서 대기는 매우 얇고 수증기 함량은 극도로 낮아 밀리미터 및 서브밀리미터 파장에서 관찰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간섭계 지도는 유출에서 호화 덩어리를 드러냈으며 그들의 운동은 반복 관찰을 통해 측정되어 초당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를 추적했습니다. 스펙트럼은 탄소, 산소 및 더 무거운 원소가 풍부한 물질이 별의 외부 외피에서 천천히 들어올려지고 주변 공간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물질은 별 내부의 핵융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이제 성간 매질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미래의 별과 행성 세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화학적 농축 과정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러한 관찰이 백색과의 성이 나타나기 전 마지막 보이는 단계를 어떻게 문서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적색 거성의 질량 손실 단계, 행성상 성운의 형성 및 뜨겁고 컴팩트한 중심 별의 식별, 적외선, 광학 및 라디오 기록을 연결함으로써 조사관들은 외부층이 어떻게 제거되고 남은 핵이 백색화해성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심화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데이터는 탐사 카탈로그의 컴팩트 물체가 실제로 한때 훨씬 더 큰 별에 노출된 잔해임을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합니다. 20세기 후반의 적외선 위성은 많은 적색 거성이 더 긴 파장에서만 보이는 차가운 먼지 껍질에 둘러싸여 있음을 처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그러한 별들이 지속적으로 질량을 잃고 별 표면에서 멀어지면서 먼지로 응축되는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는 초기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아이라스 적외선 천문위성은 1983년에 발사되었으며 적외선으로 전체 하늘을 탐사한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먼지 껍질에 둘러싸인 적색 거성을 발견하여 이러한 별들이 상당한 질량 손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별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환했으며 질량 손실이 후기 별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상 기반 망원경의 후속 고해상도, 이미징 및 분광은 이러한 유출이 균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지된 특징에는 호, 나선 및 비대칭 껍질이 포함되었으며 때로는 쌍성 동반자 또는 자기장과 연결되었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 척도에 걸쳐 반복 관찰은 전문학자들이 팽창 속도를 측정하고 질량 손실률을 추정할 수 있게 했으며 별 외피의 상당한 부분이 비교적 짧은 후기 단계에서 손실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량 손실률은 놀랍습니다. 일부 적색 거성은 연간 태양 질량의 10만 분의 1을 잃고 있으며 이는 수만 년 만에 별의 전체 외피를 제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물질은 방출되어 우주로 들어가며 종종 별 주위의 두껍고
불투명한 껍질을 형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껍질은 팽창하고 얇아져 중심별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나중 단계에서 행성상 성운의 광학 이미징은 뜨거운 중심별을 둘러싼 이온화 가스의 놀라운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산소 및 수소 방출을 분리하는 협대역 필터는 팽창하는 껍질을 강조했으며 그 운동학은 도플러 이동을 통해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자외선 가능 망원경으로 측정된 중심별은 컴팩트하고 수축하는 핵과 일치하는 높은 온도와 표면 중력을 보였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체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타나며 구형 껍질에서 복잡한 쌍극 구조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의 색상은 생생하며 다른 원소의 방출선에서 나옵니다. 산소에서 녹색, 수소에서 빨간색, 질소에서 빨간색. 이러한 성운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며 성간 매질로 확산되기 전에 지속됩니다. 이론적 진화 트랙을 온도, 광도 공간에 관찰된 위치와 일치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은 이러한 중심 별들이 백색과해성이 되는 경로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중심 별들은 매우 뜨겁습니다. 종종 100,000도 이상, 그리고 매우 밝습니다. 그들은 선군을 이온화하는 자외선 복사를 방출하여 빛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 별들은 냉각되고 희미해지며 백색화해성이 됩니다. ALME와 같은 시설의 라디오 및 밀리미터 관찰은 추가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분자 가스 및 먼지를 3차원으로 매핑했습니다. 결합된 데이터 세트는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와해성으로의 전환이 복잡하고 종종 구조화된 질량 손실을 포함하지만 일관되게 컴팩트하고 뜨거운 핵과 팽창하는 성운으로 끝남을 확인했습니다. 조사관들에게 이러한 발전은 이전의 이론적 그림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운동학적으로 문서화된 순서로 변환했습니다.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는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배열은 적색 거성 바람과 행성상 성운 이미징에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사막 고원에 펼쳐진 안테나는 간섭계로 함께 작동하여 질량 손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미세한 구조를 해결합니다. ALMA는 60여 개의 안테나로 구성되며 각각은 12m 또는 7m 직경입니다. 안테나는 최대 16km 떨어져 배치될 수 있어 매우 높은 각도,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운영 직원 및 분석팀은 원시 가시도를 지도 및 데이터 큐브로 변환하여 가스 운동의 정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ESA 및 나사와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저고해선 및 자외선 파장을 전문으로 하는 우주 관측소는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저고해선 임무는 차가운 유출에서 먼지 형성을 추적하는 반면 자외선 망원경은 행성상 선군의 뜨거운 중심별의 온도와 광도를 측정하여 진화 상태를 확립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행성상 선군 연구에 특히 귀중했습니다. 그 고해상도 이미징은 이러한 물체의 복잡한 구조를 드러냈으며 종종 놀라운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허블 이미지는 행성상 성운이 단순한 구형 껍질이 아니라 종종 복잡한 다층 구조를 가진 복잡한 물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중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전문 천문학자들에게 귀중한 과학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임무의 데이터, 아카이브는 다중시대 연구를 위해 다른 파장을
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전문 시설과 고급 아마추어 프로젝트를 포함한 광학 천문대는 행성상 성운 및 병왕 적색 거성의 장기 이미징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기여는 인간 관찰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 척도에 걸쳐 형태학적 변화와 밝기 변화를 문서화합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은 행성상 선군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작은 망원경으로도 가장 밝은 행성상 성운의 많은 부분을 이미징할 수 있으며, 전용 아마추어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물체를 모니터링하여 그들의 진화를 추적했습니다. 이 장기 모니터링은 전문 천문학자들이 종이 망원경 시간이 부족하여 종종 불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이러한 기관들은 적색 거성의 부드러운 맥동으로 시작하여 팽창하는 가스 껍질을 비추는 컴팩트하고 뜨거운 핵으로 끝나는 관찰 기록을 짜냅니다. 분석적으로 이 부분은 질량 손실과 외피 분리가 추론되기보다는 측정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내레이션은 가스와 먼지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따르며 그들의 속도는 정량화되고 구성은 식별되며 구조는 세부적으로 매핑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앞서 설명한 내부 진화를 별대기 및 주변에 보이고 시간 분해된 변화와 연결합니다. 분위기는 측정되고 관찰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미징 시퀀스는 천천히 팽창하는 성운을 보여주며 별필드는 껍질이 해마다 희미하게 성장하는 동안 고정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여러 파장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자, 먼지 및 이온화 가스의 지도를 정렬하여 각 구성 요소가 전환의 다른 측면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이해합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결합된 기록은 백색과해성의 출현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에 걸쳐 확장되는 과정이며, 인내심 있는 관찰을 위해 설계된 기기에 의해 꾸준히 문서화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각 행성상 성운은 이 과정의 다른 단계를 나타냅니다. 일부는 젊고 컴팩트하며 중심별은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이가 많고 확장되었으며 중심별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운 껍질이 성간 매질로 확산되고 중심별이 냉각되면 조사는 긴 냉각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백색과해성이 잔여열을 어떻게 방출하는지, 결정화가 내부를 어떻게 변경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희미해지는 빛이 은하 전체의 별, 개체군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합니다. 2021년 1월 가이아의 2차 및 3차 데이터 릴리스를 조사하는 분석가들은 백색화해성 냉각 서열에서 뚜렷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광도에서 별의 미묘한 과밀도는 그렇지 않으면 매끄러운 분포에 눈에 띄는 구부림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컴퓨터 화면에서 색등급 다이어그램은 많은 백색과해성이 나타나는 밀집한 능선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온도와 밝기는 밀접하게 그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론적 냉각 모델은 백색과해성이 냉각됨에 따라 다이어그램을 통해 매끄럽게 이동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확한 특징이 있었으며 백색과해성이 특정 온도에서 쌓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후속 모델링은 이 특징을 백색과해성 내부의 결정화와 연결했으며, 이는 수십 년 전에 이론에 의해 예측되었지만 이제 개체군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상전입니다. 결정하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백색 과해성의 경우 탄소와 산소 핵은 별이 냉각됨에 따라 점차 결정화됩니다. 이 과정은 자멸을 방출하여 냉각을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러한 냉각 서명이 이전 카탈로그와 결합되어 백색 과해성을 신뢰할 수 있는 우주 시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합니다. 그것은 개별 냉각 모델에서 수십만 개의 별에 걸친 경험적 서열로의 진행을 추적하여 퇴화 물질의 내부 물리학이 은하의 가장 희미한 물체에 측정 가능한 표시를 어떻게 남기는지 드러냅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전개되는 과정조차도 신중하게 조립된 스냅샷에서 추론될 수 있으며 각 백색 과해성이 더 크고 천천히 등장하는 패턴에 하나의 점을 기여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개발된 백색 과해성의 초기 냉각 모델은 그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감소해야 하는지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는 더 높은 온도에서의 중성미자 냉각과 더 낮은 온도에서의 광자 방사선이 포함되어 냉각 나이, 질량 및 관찰 가능한 밝기 사이의 이론적 관계를 생성했습니다. 백색 과해성은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통해 냉각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핵의 뜨거운 이온은 중성미자를 방출하며 이는 별에서 직접 빠져나가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이 중성미자 냉각은 매우 효율적이며 초기 냉각을 지배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중성미자 생각은 비효율적인 되고 광자 냉각이 인수합니다. 별은 표면에서 빛을 방출하여 천천히 에너지를 잃습니다. 더 많은 백색 과해성이 관찰됨에 따라 특히 알려진 나이의 성단에서 이러한 모델은 테스트되고 정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개방 성단의 백색 과해성 관찰은 가장 차갑고 가장 희미한 백색 과해성이 감지된 것을 기반으로 성단 나이에 대한 하한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백색 과해성 냉각이 크로노미터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이론적 시간 척도를 관찰된 등급 및 색상과 연결했습니다. 성단의 백색 과해성은 특히 귀중합니다. 성단의 나이를 독립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단의 주계열 턴오프를 관찰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성단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단에서 가장 차가운 백색 과해성을 찾음으로써 그 나이에 백색 과해성이 얼마나 냉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색 과해성 냉각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가이아의 정밀한 시차와 측광은 대규모 분광 조사와 결합되어 지역 은하 개체군에 대한 상세한 경험적 백색 과해성 냉각 서열의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분석가들이 수만 개의 백색 과해성에 대해 절대 등급을 색상에 대해 플롯했을 때 예상되는 매끄러운 서열뿐만 아니라 특정 광도에서 별의 뚜렷한 축적도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업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이론에 의해 예측되었지만 관찰 데이터에서 이전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이아의 큰 샘플 크기와 정밀한 측정은 마침내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부 모델과의 비교는 이 파일업이 핵의 탄소와 산소가 결정화될 때 자멸 방출에 해당하여 냉각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화는 상전이입니다. 물이 얼음으로 얼 때 자멸을 방출하며 이는 온도를 동결점에서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유사하게 백색 과해성 핵이 결정화될 때 자멸을 방출하며 이는 냉각을 낮춥니다. 이 효과는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결정화하는 백색과외성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약간 더 밝으며 이는 냉각 서열에서 파일업을 생성합니다. 추가 작업은 별 진동학을 통합하여 밝기가 내부 진동이 밀도 높은 내부를 통해 전파됨에 따라 변하는 맥동하는 백색과외성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맥동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내부 계층화 및 결정화 범위의 세부 사항을 추론하여 냉각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을 얻었습니다. 별 진동학은 백색과외성의 내부를 연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맥동하는 백색과외성은 여러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며 각 주파수는 다른 내부 모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모드의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백색과외성의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핵이 얼마나 결정화되었는지, 별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자기장이 얼마나 강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백색과외성 냉각이 간단한 방사 손실과 더 복잡한 내부 과정을 모두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이 관찰된 개체군에서 추적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이아 임무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컨소시엄은 유럽 데이터 센터에 분산되어 현대 백색과외성 냉각 연구를 뒷받침하는 고정밀 시차와 측광을 생성했습니다. 그들의 카탈로그는 관찰을 절대 등급과 색상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위치, 거리 및 기본 측광 특성을 제공합니다. 지상 기반 분광 조사는 관찰된 스펙트럼을 합성 모델과 피팅하여 대기 매개 변수와 질량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국립천문대 및 대학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사를 운영하는 기관은 냉각 서열에 관찰된 위치를 모델 예측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온도 및 중력 측정을 제공합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결과는 가이아의 천문 측정 솔루션과의 교차 매칭을 허용합니다. 이 작업은 진정으로 국제적입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기여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결과를 비교하며 모델을 개선합니다. 이 협력은 백색과외성 연구의 빠른 진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단일 그룹이나 단일 국가는 필요한 모든 관찰을 수행하거나 필요한 모든 모델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작업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주 기반 망원경과 지상 기반 네트워크를 모두 사용하는 전문별 진동학 캠페인은 확장된 기간 동안 맥동하는 백색과외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여러 국가의 연구 그룹이 조정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진동 모드를 식별하고 내부 구조를 추론하는 데 필요한 시계열 측광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발견은 냉각 모델로 다시 공급되어 결정화 및 내부 구성에 대한 제약을 강화합니다. 이 세그먼트의 분석적 중심은 한때 정적 잔해로 간주되었던 백색과외성이 내부 물리학과 은하 역사의 상세한 기록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강조합니다. 내레이션은 개별 냉각 곡선에서 개체군 수준 다이어그램으로의 경로를 따르며 결정화 유도 파일업과 같은 특징이 이론과 데이터가 교차할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지 강조합니다. 분위기는 조용히 조사적이며 다이어그램이 조정되고 모델이 오버플롯되며 잔차가 검사되는 화면이 켜진 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일 발견을 강조하기보다는 세그먼트는 데이터 품질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전 샘플이 해결할 수 없었던 미묘한 구조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줍니다. 과학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더 나은 데이터는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석가들에게
가이아 냉각 서열은 크고 신중하게 보정된 데이터 세트가 오랫동안 이론화된 과정을 관찰 가능한 각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으며 느린 천체의 물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인내심 있고 탐사 주도 작업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백색과외성의 냉각 행동이 이제 내부 물리학과 은하 시간 척도 모두와 연결되면서 조사는 다시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러한 잔해가 별의 장기 미래, 블랙와해성의 최종 형성 및 우주에 진화하는 에너지 예산에서 백색와해성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고려합니다. 2025년 10월 이론 천체 물리학 그룹은 작은 세미나실에 모여 우주의 현재 나이를 훨씬 넘어 백색과외성 냉각 곡선을 확장한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세미나실은 조용했고 참석자들은 조용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투영 화면에서 온도와 광도를 나타내는 선이 로그 시간 척도를 가로질러 펼쳐져 은하의 현재 역사보다 여러 자릿수 더 긴 강역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백색과외성이 탐지 가능성 이하로 냉각되고 내부가 완전히 결정화되며 표면이 주변 우주 배경의 온도에 접근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그러한 이론적 투영이 현재의 관찰과 결합되어 블랙과외성으로서 백색과외성의 최종 운명을 어떻게 개요하는지 조사합니다. 또한 현재 백색과외성 개체군이 은하 화학 진화, 행성계 생존 및 우주론적 에너지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계산은 미래 우주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지만 기존 증거를 일관된 장기 결론으로 확장합니다. 많은 별들이 밀도가 높고 어두운 잔해로 끝나면 그 존재는 주로 중력 효과를 통해 알려줍니다. 블랙과외성은 완전히 냉각된 백색과외성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빛을 방출하지 않으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과 같은 온도입니다. 블랙과외성은 순수하게 이론적입니다. 우주가 블랙과외성을 생성할 만큼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백색과외성의 냉각 물리학에서 따릅니다. 블랙과외성의 개념은 우주의 나이보다 긴 시간 척도가 고려되면 백색과외성 냉각 모델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등장했습니다. 초기 계산은 일반적인 백색과외성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에 가까워지기까지 수조 년이 걸릴 것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오늘날 직접 관찰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정확한 시간 척도는 백색과외성의 질량과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0의 15승년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약 10만 배 더 깊습니다. 냉각 모델이 결정화, 상분리 및 매우 낮은 온도에서 가능한 잔여 핵 반응을 통합함에 따라 예측된 냉각 시간 척도는 수정되었지만 극도로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우주의 약 138억 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현재 관찰된 백색과외성 중 어느 것도 아직 블랙과외성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신 모든 알려진 백색과외성은 열 방사선이 현대 기기로 측정 가능한 단계를 차지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백색과외성조차도 여전히 약 30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그들은 저고해선에서 감지할 수 있으며 여전히 천천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블랙과외성에 도달하려면 수조 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은하 역학 및 행성계 진화에 대한 병행 작업은 백색과외성과 미래의 블랙과외성 후손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조사했습니다. 장기 궤도 진화의 시뮬레이션은 행성, 소행성 및 혜성이 백색과해성 주위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때로는 컴팩트 잔해와 상호작용할 때 감지 가능한 서명을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관찰은 실제로 많은 백색과해성이 금속으로 오염된 대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금속은 외부 출처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았고 대기에서 가라앉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금속이 백색과해성에 떨어진 소행성이나 혜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계가 백색과해성 단계까지 생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일부 백색과해성은 궤도를 도는 먼지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파괴된 소행성이나 행성의 잔해일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계가 백색과해성 주위에서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속 오염된 백색과해성 대기 및 일부 잔해 주위의 잔해 디스크 관찰은 행성계의 잔해가 냉각 단계까지 잘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론적 연구는 우주의 에너지 및 물질 예산에서 백색과해성과 최종 블랙과해성 후계자의 역할을 고려했습니다. 오늘날 백색과해성은 은하의 별 질량과 희미한 광학 및 자외선 빛에 기여하는 반면 이론적 블랙과해성은 질량을 기여하지만 무시할 만한 방사선을 기여할 것입니다. 우주의 에너지 예산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별에서 나오는 빛, 블랙홀에서 나오는 중력 에너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그리고 아마도 다른 출처를 포함합니다. 오늘날 별은 은하의 빛 생산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새로운 별 형성이 느려지고 기존 별들이 죽으면서 은하들은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백색과해성과 블랙과해성은 점점 더 중요한 질량 구성 요소가 될 것이지만 거의 또는 전혀 빛을 기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관들에게 이러한 분석은 평범한 별의 운명을 우주의 더 넓은 내러티브에 연결했으며 여기서 빛나는 과정은 점차 어둡고 천천히 진화하는 구조의 자리를 내줍니다. 대학 및 연구소의 이론 천체 물리학 그룹은 백색과해성의 장기 냉각 및 구조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블랙과해성과 관련된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기관 간 협력 노력을 포함하는 그들의 출판물을 핵, 응집 물질 및 중력 이론의 입력 물리학을 종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극한 조건에서 물질의 거동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백색과해성 내부의 밀도와 압력은 지구상의 어떤 실험실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론적 계산과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하여 이러한 조건에서 물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천체 물리학, 핵물리학 및 응집 물질, 물리학 사이에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상 기반 망원경 및 우주 임무의 기기를 사용하는 백색과해성 행성계에 초점을 맞춘 관찰 프로그램은 잔해가 생존한 행성 및 잔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시간 할당 위원회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조정된 이러한 관찰은 장기 시스템 진화 및 최종 결과의 모델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하 조사, 배경 방사선 측정 및 별 개체군 모델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는 우주론자들은 백색과해성을 우주의 물질 및 에너지 분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에 통합합니다. 데이터 센터 및 컴퓨팅 시설의 지원을 받는 그들의 작업은 백색과해성과 가설적 블랙과해성을
암흑 물질, 블랙홀 및 확산가스와 같은 다른 구성 요소 사이에 위치시킵니다. 우주론적 모델은 복잡하며 많은 다른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며 팽창을 가속화합니다. 일반 물질, 별, 가스, 행성, 그리고 우리, 은 우주의 약 5%에 불과합니다. 백색화해성과 블랙화해성은 이 일반 물질의 일부이지만 작은 부분입니다. 분석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블랙화해성이 관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그 존재는 확립된 냉각 물리학과 측정된 백색화해성 특성에서 간단히 따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레이션은 현재 기록된 것, 온도, 광도, 결정화 서명과 더 긴 시간 척도에 걸쳐 잘 정의된 가정으로 외삽된 것을 구별합니다. 이 신중한 분리는 예측 가능한 관찰을 훨씬 넘어선 시대를 다룰 때에도 사실적인 톤을 유지합니다. 분위기는 반성적이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투기적 시나리오를 강조하기보다는 세그먼트는 현재의 백색과해성, 탐사, 다이어그램 및 어두운 하늘 아래 조용한 천문대의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분석가들은 많은 은하의 수명으로 예상되는 시간 척도를 논의하며 백색과해성 냉각을 주도하는 과정이 현재 데이터가 이미 지원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물리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과학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잘 이해된 물리학을 사용하여 미래로 외삽합니다. 블랙화해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리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백색과해성 냉각에 대한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블랙화해성은 결국 형성될 것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 관점은 우주의 장기 진화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 이미 측정되고 모델링된 현상에서 추론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조사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서 카메라는 백색화해성이 여전히 제공하는 희미한 빛의 점과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차트하는 기록에 머뭅니다. 미래의 모든 할부는 동일한 카탈로그와 기기로 돌아갈 것이며 잔해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냉각되더라도 추가 데이터가 별의 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 개선하는 방법을 추적할 것입니다. 밤은 조용히 계속되고 백색화해성은 여전히 그들의 희미한 빛을 보내며 우리는 여기 지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 백색화해성은 우주의 긴 대화에서 하나의 문장이며 각 온도 측정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한 여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계속됩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아름답게. 백색과해성은 단순한 별의 잔해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의 증언이며 우주가 진화하는 방식의 기록이며 우리 자신의 태양과 수십억 개의 다른 별들이 언젠가 도달할 운명입니다. 그들 없이는 우주의 역사를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하의 나이를 알려주고 별 형성의 역사를 추적하며 우주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 태양도 언젠가 백색과해성이 될 것입니다. 약 50억 년 후에 태양은 수소 연료를 다 소진하고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성과 금성을 삼킬 것이며 아마도 지구도 삼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외부층을 흘리고 뜨겁고 밀도 높은 핵을 남길 것입니다. 이 핵은
백색 과외성이 될 것이며 지구 크기만 하지만 태양 질량의 절반 이상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냉각될 것이며 처음에는 밝은 흰색이지만 점차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국 너무 희미해져서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며 조용히 우주에서 떠다니며 천천히 우주 배경의 온도에 접근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조 년이 걸릴 것이며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길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며 새로운 별 형성은 거의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백색 과외성과 그들의 블랙 과외성 후계자는 가장 일반적인 별잔해 유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물질 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지만 거의 또는 전혀 빛을 방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장기 운명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추워지면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주의 또 다른 단계이며 빛나는 과정이 천천히 어두운 과정에 자리를 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주는 계속 진화할 것이며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복잡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백색 과외성은 이 미래의 성우자입니다. 그들은 많은 별들이 이미 도달한 단계를 나타내며 많은 별들이 결국 도달할 단계입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과거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들의 잔해가 무엇이 되는지, 그리고 우주가 결국 어떻게 될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순간에 살고 있으며 그 긴 역사에서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 태양은 아직 젊고 밝으며 우리 행성은 아직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태양은 늙고 죽을 것이며 지구는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감상할 수 있으며 별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색 과외성의 희미한 빛을 관찰하고 그들의 냉각을 측정하며 그들의 내부 구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을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백색 과외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본 과정에 대한 창을 제공하며 별 진화의 법칙, 물질의 특성 및 시간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밤은 깊어지고 별들은 계속 빛나며 백색 과외성은 그들의 조용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어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행성상 성운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백색 과외성이 천천히 생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년 후 어딘가에서 블랙 과외성이 조용히 떠다니며 우주의 어두운 미래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이것이 백색 과외성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계속 측정하고 계속 배우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각 새로운 발견은
우리를 이해에 더 가까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백색과해성은 여전히 빛나며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수집하는 각 관찰, 각 측정, 각 데이터 포인트는 그 이야기의 또 다른 조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 복잡하며 아름다운지 더 많이 깨닫습니다. 백색과해성은 우주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긴 여정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들은 별이 수십억 년 동안 살아온 후 도달하는 곳이며 그들이 앞으로 수조 년 동안 머물 곳입니다. 그들은 별의 생명 주기의 일부이며 우주의 진화의 일부이며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연의 경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시간, 변화,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변환된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별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환입니다. 그들은 백색과해성이 되고 그런 다음 블랙과해성이 되며 그들의 물질은 우주에 남아 언젠가 새로운 별, 새로운 행성, 아마도 새로운 생명 형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이것이 별들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경이로움으로 채워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광대한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 복잡성 및 깊은 연결성을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봅니다. 백색과해성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수조 년 동안 천천히 냉각되며 우리에게 가장 심오한 과정조차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 태양의 운명을 보여주며 모든 별, 아무리 밝더라도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주가 얼마나 놀랍고 복잡한지 보여주며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백색과해성의 희미한 빛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들이 한때 우리 태양과 같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태양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진화하며 모든 것이 우주의 위대한 순환의 일부임을 기억합시다. 밤은 조용하고 별들은 빛나며 백색과해성은 그들의 긴 냉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작은 행성의 관찰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격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별을 연구하고 그들의 빛을 측정하고 그들의 운명을 이해할 때 우주는 자신의 역사, 구조 및 미래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우주의 눈과 귀이며 우주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백색과해성은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별의 끝이 아니라 변환입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한 창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별들이 사라지고
은하들이 어두워질 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현재에 대한 창을 제공하며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경이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서 백색과외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서 조용히 떠다니는 이 작은 밀도 높은 별들을 생각해 봅시다. 수조 년 동안 천천히 냉각될 이 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시간, 변화 및 우주의 위대한 순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밤은 조용하고 별들은 빛나며 우주는 그 조용한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듣고 관찰하고 배웁니다. 우리는 우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발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는 이유입니다. 백색과외성은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천체이며 우리가 측정하는 현상이며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주의 측면입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기원 및 우리의 운명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우주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들 때 백색과외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주에서 조용히 빛나는 이 작은 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우주의 아름다움, 시간의 흐름 및 모든 것의 연결성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밤은 조용하고 별들은 빛나며 우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듣고 배우고 경이로움으로 채워집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